146번 한번 가볼게. 자, 이제 우리 앞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공통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 공통인 게 하필 뭐일 때? 숫자, 상수일 때다라는 거야. 그럴 때는 그 반복되는 숫자를 바로 뭐 하자? 치환해서 뭔가 식을 이쁘게 인수분해해서 최대한 소거할 수 있을 만큼 소거한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치환한 숫자를 거꾸로 넣어서 답을 찾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게 식이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야. 그래서 146번 보면 1번 한번 가볼게. 146번에 1번. 146번에 1번 보면 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곱하기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9에다가 뭐를 했더니 플러스 21을 더한 것을 인수분해하자 이거야. 그럼 일단은 이게 자체가 인수분해가 아직은 불가능해. 왜? 이쪽은 곱으로 형태였고 여기는 합이니까. 그럼 일단 나를 얘를 치환할 건데 아이들이 이제 식을 치환하는 것까지는 이해해. 근데 또 두 번째 많이 하는 질문이 뭐일 것 같아? 유나야? 너가 딱 이 식을 보면 선생님 저 이거 보면 치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질문을 이어서 할 것 같아요. 뭐를 제일 많이 질문했을 것 같아? 선배들이. 그리고 유나도. 질문이 없어. 너무 당연한 거야, 풀이가. 뭘 제일 많이 질문하냐면 선생님 반복되는 것만 치환할까요? 아니면 식 전체를 치환할까요? 이걸 되게 많이 질문해.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x가 반복되지 않냐? 그럼 요것만 치환할까요? 아니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까지 치환해서 이 전체를 식을 바꿔버릴까요? 딱 봐도 이 솔루션이 두 개인 건 맞아. 첫 번째 학생은 x제곱 마이너스 x만 대문자 x로 치환하는 거고 두 번째는 두 식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대문자 x로 치환하는 거야. 왜? 결국에는 얘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9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계산이 필요해. 얘가 x면 얘는 뭐겠어? x 마이너스 10 이렇게가 되더라라는 거야. 이해가?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당장 이렇게 쓰고 보면 위에 거보단 아래 게 더 단순해 보이는 건 맞아. 왜? 전개했을 때 그냥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1이니까. 그리고 얘는 한 번 더 전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9에다가 얘 더하니까 플러스 12 요렇게. 자, 그러면 선생님은 뭐를 더 추천할 것 같아? 위, 아래? 맞아. 나는 왜 2번을 추천하지 않냐면 2번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다가 얘를 x로 치환하면 얘 아내를 바꿀 때 계산 실수도 하고 요 아내가 분수잖아? 이거 골 때려져. 여기는 분수인데 여긴 상수야. 야, 그럼 이거 또 계산할 때 난리나? 그래서 선생님은 당연히 얘를 더 많이 추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1번으로 한번 가볼게. 얘는 6이 12니까 x-6, x-2라고 쓸 수 있고 얘는 x 대신에 다시 넣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인수분해는 최대한 많이 유리수 범위에서 곱의 형태로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기까지 인수분해 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는 거지. 문제가 뭘 구해달래? A, B 값 찾아달래. 1이랑 2는 벌써 있어.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가 A고 둘 중에 하나가 B인데 대소비교 A가 더 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고 B가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3이더라. 그래서 문제가 둘이 더하면 답은 마이너스 5. 답은 3번이 되더라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147번도 너무 쉽지. 147번도 한번 가볼게. 자, 147번은 말을 이해를 못해. 인수분해까지는 되게 잘하거든? 이거 인수분해 하라 그러면 너 몇 번째랑 몇 번째 할 거야, 유나야? 첫 번째랑?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그럼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6 하나 나올 거고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2 이렇게 되겠지? 거기다가 k를 더했대.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제 우린 이걸 뭐 할 거야, 그 다음은? 치환하겠지. 누구를? x제곱 플러스 7x를 대문자 x로 치환할 거야. 그럼 치환해보면 x 플러스 6이고 x 플러스 12라고 쓸 수 있고 거기다 k를 곱하는 거야. 그리고 얘는 x제곱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18x 플러스 x를 대문자로 써야지 플러스 72 더하기 k라고 쓸 수 있어. 맞지? 그러면 얘랑 지금 과정 똑같지? 요거 첫 번째랑. 그럼 잘 봐. 우리가 얘를 치환했어. 그 치환한 식을 나타냈어.
그 다음에 얘를 전개했어. 그 전개한 식을 이제 다시 뭐 하지, 우리는? 그럼 우리도 이거 사실은 이 K 값이 뭐냐에 따라서 이 두 식이 인수분해 될 거야. 어떻게? 요렇게 1차식 하나, 1차식 하나로. 근데 이 문제는 그게 이렇게 인수분해 된대. 최종적으로 나온 답이 뭐냐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 그럼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힌트가 뭘까? 원래대로라면 잘 봐. 이 2차식이 두 개로 인수분해 되고 그 대문자 x 대신에 다시 내가 치환한 식을 넣으면 내 머릿속에선 당연히 그게 몇 개로 인수분해 되는 게 당연해. 4개로 인수분해 되는 게 맞거든. 근데 얘는 2차식인데 완전 제곱 형태로 나왔어. 잘 봐. 여기 2차식 몇 개 나왔어? 그러니까 몇 개씩으로 쪼개졌어? 두 개 해서 4개로 쪼개졌지. 근데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다라는 건 얘네 둘이 식이 어때야 돼? 같아야겠지. 그 말 뜻은 얘가 인수분해 됐는데 얘가 완전 제곱식이라는 건 이 x조차도 여기도 무슨 식으로 나와야 돼? 그렇지. 완전 제곱식으로 나와야 돼. 그럼 얘가 애초에 무슨 식이어야 돼? 그렇지.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라는 건 결국 얘를 인수분해하면 가운데가 18이네? 그러면 x 플러스 뭐 나와야 돼? 9의 제곱이 되겠대. 그러면 결국 이 뒤에는 81이 돼야 되니까 k는 자동적으로 몇이다? 그냥 9면 되겠다. 그래서 답이 k가 9야. 선생님 그럼 k가 9인 건 알겠는데요. 그럼 최종 인수분해까지 가봅시다. 자 그럼 k가 9라고 하면 얘가 x 플러스 9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됐을 거고 다시 x 대신에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9의 제곱으로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끝났네. A, B. 문제에서 A, B, K를 다 뭐 해달래? 더해달래. 그럼 7, 9, 9. 답은? 이렇게 답입니다. 뒷장 넘어가 볼게. 자, 이제 개념 노트로 갈게. 개념 노트. 이제 선생님이 개념 노트에서 할 게 뭐냐면 5번 할 거고 5번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수분해랑 그 다음에 우리 상반방정식 딱 이렇게만 하고 내 생각에는 1교시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 자, 한번 가볼게. 그리고 이거 숙제 많이 안 낼 거야. 인수분해는 한 번 더 있어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도 인수분해를 잡아놨거든. 그래서 오늘은 진짜 중요한 핵심적인 것만 하고 자, 이제 한 발에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선생님이 설명할 게 3가지가 있어. 오늘 마지막 1교시 수업은. 1번은 일단 복 2차식이라고 해. 2번은 여러 가지 문자가 있는 여러 가지 문자 속에서 인수분해. 그리고 이 3번은 여러 가지 단어가 있거든. 이걸 상반방정식이라고 그래. 상반방정식. 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요즘에 이제 익숙한 말로는 대칭방정식이라고 그래. 자, 일단은 난이도로 따지면 얘가 가장 쉬워. 그 다음은 얘가 쉬워. 그 다음은 얘가 가장 어렵다. 어렵다기보다 얘도 그냥 별표 2개 줄게. 그냥 쏘쏘. 그럼 쉬운 거부터 한번 해볼게. 여러 가지 문자의 인수분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사실은 지금까지 인수분해 했던 문제들은 대부분 치환했거나 그 인수분해 전개된 식에는 미지수가 x가 혼자밖에 없었어.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식을 엄청나게 복잡하게 주는 거야. 뭐 이렇게. 그럼 여기는 x도 있고 y도 있고 그럼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냐. 심지어 y도 2차고 여긴 둘이 곱한 거고 얘는 혼자 x 있고 등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문자가 전개된 식에서의 인수분해는 어떻게 하냐. 근데 이런 것들은 딱히 어떤 풀이가 정해져 있지는 않아.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가지 문자를 위해서 만든 공식은 없어. 아시겠지만 우리가 앞에서 다항식 연산에서 곱셈 공식이랑 선생님이 아까 프린트에다 담아놓은 이 인수분해 공식은 대부분 다 무슨 문자밖에 없어? x밖에 없어. 문자가 다 한 개야. 그러니까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얘처럼 이렇게 미지수가 너무 많은 것들은 공식이 없어. 얘는 공식이 존재하진 않아. 그럼 얘는 공식이 없으면 저는 못 풉니까? 그건 아니고 대부분 이렇게 여러 가지 문자가 나오는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센스가 필요하다. 감각이 필요해. 어떤 감각이 필요하냐? 문제를 보고는
이거 한번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볼까라는 거야. 근데 뭐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지라고 하면 일단은 요런 문제들이 제일 이제 좀 골치 아픈 거고, 기본적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때는 최고차, 즉 차수가 가장 큰 문자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걸 먼저 추천할게. 1번은 차수가 가장 큰 문자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보자. 그럼 예를 들면 이런 문제들이지. 근데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x3제곱 플러스 4x제곱 y 더하기 y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y 점점점점점. 이 중에서 누가 차수가 가장 커? x세제곱이지. 그럼 얘는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보는 거야. 3차, 2차, 그 다음에 1차 이렇게. 그리고 x가 없는 것들은 저 뒤에 몰아서. 그럼 지금 x에 관한 3차, 2차, 1차 이렇게지. 그럼 이렇게 되면 대부분 갑자기 인수분해가 돼. 이렇게 되면 얘가 갑자기 어떤 인수분해가 되면서 막 문제가 풀릴 거야. 그럼 이제 차수가 가장 큰 걸로 내림차순을 정리하면 이렇게만 정리해도 뭔가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가 주어져.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차수가 동일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지. 차수가 동일. 차수가 동일하다는 건 뭐야? 여기도 2차도 있고 여기도 2차도 있어. 그럼 누가 차수가 커? 딱 지울 수 있어? x네? y네? 라고? 없지. 근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암묵적인 약속이야. 차수가 동일할 땐 우선 x부터. 우선 x가. 무슨 뜻이야? 이렇게 있을 때도 x제곱부터 한번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보자 이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몇 페이지냐면 152페이지, 152번 한번 봐볼까? 152번. 152번 보면 와 큰일 났지 이거. 이거 큰일 나. 이러면 이거 인수분해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해볼 거냐면 분자를 한번 봐볼게. 분자를 보면 a, b, a 마이너스 이거 다 곱해져 있지. 그냥 이거 생으로 전개해버려. a제곱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b제곱 그 다음에 b제곱 c 그 다음에 마이너스 bc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ca제곱 그 다음에 c제곱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ca제곱 이렇게 나왔지. 이거 인수분해할 거리가 안 보여. 그리고 모두 다 미지수가 다 최고차가 몇 차야? 그럼 방법이 없어.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암묵적인 룰은 뭐야? a에 관해서야. 그냥 선생님 왜요? 제일 빨라서 알파벳 중에 x, y 중엔 x가 가장 흔해서야. 근데 이게 진짜 그냥 단순해서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 한번 a에 관한 내림차순을 정리해볼게. 한번 불러볼까? a제곱 가진 거 한번 불러봐. b 그리고 마이너스 c. 그래서 얘네 둘이 묶였어. 됐지? 그 다음 a 가진 거 한번 묶어보자. 마비제곱 더하기 c제곱. 그래 아무것도 없는 거 이렇게 나왔지. 그 다음에 한 번 더 어떻게 할 거냐면 b-c에 a제곱 쓰고, 자 요거 혹시 마이너스로 묶어볼 수 있어? 그럼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으로 바뀌지. 요거 혹시 bc로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맞지? 이거 bc로 묶어봐봐. 그치? 그러면 갑자기 뭐로 다 묶어올 수 있어? 그렇지. 그럼 여긴 합차니까 b 플러스 c 남고 여긴 bc가 남을 거야. 그럼 갑자기 여기가 또 뭐가 돼? 인수분해 돼. 어떻게 돼? 이거 a에 관한 2차식, 1차식이야. 그럼 둘이 더한 게 얘고 곱한 게 얘니까 a 마이너스 b. 그렇지. 그러면 인수분해가 다 됐네. 그래서 분모 봐봐. a 빼기 b. 얘랑 없어지지. 그 다음에 a 빼기 c. 조심해야 돼. c 빼기 a니까 얘랑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1만 남아. 그리고 a 빼기 b 빼기 c 없어져. 답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왜?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었잖아. 이게 끝이야.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문자가 있는 인수분해는 일단은 사실은 풀이는 없다.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왜냐면 이유가 너무 단순해. A가 알파벳 중에 빨라서. X, Y 중엔 X가 우리가 흔하게 봤던 거라. 그래서 정확한 풀이는 없고 공식도 없어.
그래서 감각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 감각이라는 게 내림차순이다. 근데 이 내림차순을 할 때 첫 번째 최고 차수가 만약에 가장 큰 게 혼자 독단적으로 이렇게 혼자 있다면 걔에 관해서 내림차순. 근데 선생님 최고차가요 똑같이 나왔어요. x제곱, a제곱, b제곱, c제곱 다 어떻게 해요? 그럼 암묵적인 룰은 우선 x가 우선 a가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자 인수분해는 요 풀이가 거의 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보기차식 가볼게. 근데 보기차식은 사실은 벌써 우리 윤아가 해버렸어. 이게 보기차식이 2차식은 2차식인데 그 2차식이 중복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기차식의 가장 기본 모양은 바로 x 4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 즉 4차, 2차 상수 이렇게 나오는 걸 대표적인 보기차식이라 그래. 그럼 이 보기차식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 바로 x제곱을 뭐 대문자 x가 됐든 t가 됐든 치환하자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식을 만들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모양이 바뀌고 얘가 인수분해 될 거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시 저 x 대신에 소문자 x제곱을 넣으면 최종 인수분해. 물론 여기서 만약에 더 합차까지 간다. 그럼 더 세부적으로 인수분해까지 가는 게 우리의 목표.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기차식은 선생님 그럼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애들이 이걸 또 질문해. 4차, 2차 상수만 보기차식인가요, 선생님? 이거 되게 많이 질문하는데 아니야. 엄밀히 따지면 6차, 4차, 2차 상수. 이거는 2차식이라고도 해.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 위에 짝수 차수만 있으면 돼. 그래서 선생님 그럼 얘도 치환하면 어떻게 돼요? x제곱을 치환하면 얘 뭐 나와? 3, 2. 아이고 이거 b로 바꿀게. 이거 c로 바꾸고. 그러면 bx 플러스 c. 그럼 나중에 우리 3차식도 인수분해 해야 되거든. 우리가 했었잖아. 3차식 인수분해 아까. 그런 것처럼 얘도 그 다음 인수분해 파트로 막 가면 돼. 이렇게. 그래서 보기차식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x 위에 있는 지수, 이걸 우리 지수라고 하거든. 요 차수가 짝수 차수만 살아있을 때, 근데 여기 만약에 x가 껴있어요, 3차가 껴있어요, 5차가 껴있어요, 그럼 이건 보기차식이라고 안 해. 그거는 인수분해를 그냥 찐으로 해야 돼. 조리제법을 쓰든지 뭐 어쨌든. 하지만 짝수 차수만 남아있을 때는 보기차식으로 인수분해도 된다.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거야. 예를 들어서 149번에 한번 가보자. 149번. 오늘 갈무리 무슨 수업 있어? 과학은 다녀 안 다녀? 과학 해야 돼. 과학. 너 과학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이대 보고 과학 빡세다. 과학을 아직 공부를 하진 않아가지고. 아, 해야 돼. 솔직히 말하면 이건 국어형 선생님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방학은 이과 거 공부하라고 만들어 놓은 시간이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방학 때는 수학 과학을 해놔야 3월 달에 국어영어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 아, 이거 과학 큰일 났네. 이들 보고 과학 빡세. 많이 빡세. 서술형도 있어요? 있지. 서술형 있어요? 과학. 서술하시오 뭐 애들이 말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무튼 빡세. 단답형으로 있을 거야. 서술형이 아니라. 근데 과학이 많이 힘들어. 등급이 잘 안 나와. 큰일 났네. 그리고 혹시 이공계 계열인가 우리 유나? 아, 문과야? 네. 진짜로? 아, 그래? 그러면 뭐 통합과학만 잘하면 돼. 통사랑. 응. 149번 한번 가볼게. 1번 문제 보면 x 4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플러스 16을 인수분해하면 이래. 그럼 자, 짝수, 상수. 오케이. 얘는 보기차식이네. 그래서 빨리 우리는 x제곱을 치환할 거야. 대문자 x라고.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이 운 좋게도 얘가 무슨 식으로 인수분해야 돼? 그렇지. 그 다음에 다시 x제곱을 넣으면 요렇게 나온다. 그럼 요 안에는 다시 두 글자로 뭐가 나와? 합차가 나올 거야. 그래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을 전체 제곱하니까 요 제곱은 하나씩 분배할 수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뭘 구해달래? a, b 각각 찾아다 했으니까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 아이고 더하기래, 곱하기고, 그 다음에 누가 더 크대?
A가 더 크대. 그럼 최소한 A가 무조건 2일 수밖에 없고 B는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겠네. 그치? 문제가 A에서 B를 빼달래. 그럼 여기서 여기 빼면 어차피 4고 4분의 2024니까 답은 506. 답은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기 차식은 크게 어려운 건 없어. 자, 근데 이제 2번 한번 봐볼게. 선생님, 그러면 보기 차식이 다 이렇게 이쁘게 완전 제곱식 또는 뭔가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이쁘게 때로는 이렇게 무조건 되나요? 라는 거야. 무조건 될까요? 아, 안 되죠. 학교 시험은 이런 걸 별로, 학교 시험은요, 이런 거 싫어해요. 이렇게 완전 제곱식 나오는 거 싫어해요.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것도 싫어해요. 그럼 학교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149번에 2번처럼 낼 거예요. 149번에 2번 봐볼게. x제곱, x 4제곱, 마이너스 7 플러스 7x제곱, 플러스 16이래. 자, 이제 보기 차식이라는 건 알았어. 근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요? 자, 이제 여기서 선택이기로 해서입니다. 자, 가볼게. 여기다 다시 써볼게.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아마 유나는 알고 있을 수도 있어. 알고 있지만 나는 처음 배우는 것처럼 가르칠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잘 봐. 여기다 문제 다시 쓸게. 쓰고 보니까 너무 중요해. x 4제곱 플러스 7x제곱 플러스 16이 나왔어. 인수분해다. 근데 x제곱을 t로 치환해도 대문자 x로 치환해도 문제가 생겨. 왜지? 그치.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인수분해 하시오 나왔어. 그럼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인수분해하냐 라는 거지. 곱셈공식. 곱셈공식 중에서 뭐? 그 x제곱 더하기 응. x 이 뭐지? x제곱 자, 가볼게. 더하기 5글자로 대답하면 그냥 사실은 끝나. 곱셈공식도 아니야, 사실은. 5글자야, 그냥. 5글자. 5글자. 끝에가 식으로 끝나. 땡땡땡땡식. 인수분해식? 아니야, 인수분해 4글자지. 힌트? 초성 힌트? 이응, 지읒. 지읒, 기역, 식. 이응, 지읒. 지읒. 기역, 식. 끝에는 식으로 끝난다 그랬으니까. 뭘까요? 글자가 뭐예요? 아, 근데 이게 첫 글자를 알면 다 알아. 사실은. 맨 끝에 식 앞에 글자도 알려주면 끝나. 곱. 그렇지. 완전 제곱식이야. 이게 완전 제곱식으로 풀어야 돼. 근데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풀 때 이제 여기서 왜 선생님이 이 두 갈래로 했냐면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데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는 선생님 저는 이놈과 이놈을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거고요. 어떤 친구는 이놈과 이놈 갖다가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최고차 요 x제곱과 16으로만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을 한번 만들어 보는 친구가 있고 2차와 1차 갖다가 완전 제곱식 만드는 친구가 있어. 선생님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인가요? 아니라 둘 다 돼. 근데 둘 중에 유나가 선택을 잘해야 돼. 아니 그건 없어. 이게 정확하게 1대1이야. 얘가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어느 한 방향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야. 근데 그럼 제가 그걸 어떻게 결정합니까? 라면 잘 봐봐. 유나가 일단 얘 갖다가 만약에 완전 제곱식 만든다 그러면 이 두 개 갖다가 너는 어떻게 식을 만들 거야? 그치. 근데 또 하나 있어. x 빼기 4의 제곱도 돼. 맞잖아. x제곱 16, 16. 근데 요건 플러스 몇 x가 나와? 근데 난 7x 되고 싶으니까 뭐 해줘야 돼? 그치. 근데 얘는 마이너스 8x란 말이야. 그럼 뭐 해줘야 돼? 그렇지. 자, 얘 갖다가 한번 완전 제곱식 만들게. 뭐 나오지 얘는? 그럼 얘는 뒤에가 뭐 나오지? 여기 4분의 49거든? 와, 그럼 일단 귀찮으니까 4분의 49는 없애고 16은 더 할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크게는
이 방법 쓸래, 이 방법 쓸래를 먼저 판단해야 돼. 자, 첫 번째, 이 방법 쓸지, 이 방법 쓸지는 뭐 갖다 결정하냐? 일단은 이 보기차식을 치환한 다음에 인수분해가 안 돼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려는 이유는 두 글자 때문이야. 마지막에 가서 합차 이용하려고. 그럼 합차를 이용하려면 가운데가 부호가 뭐여야 돼? 빼기여야겠지. 그리고 앞에 거가 제곱이면 뒤에 거도 뭐 나와야 돼? 근데 여기는 x가 있어 없어? 제곱이? 그러니까 얘는 이제 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얘야 둘 다 x가 있지. 근데 요 앞엔 뭐지? 그럼 얘 합차 이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버리면 돼. 얘가 최종 정답이야.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넣어볼게. 대문자 x 대신에 x제곱을 넣어보면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 합차를 이용할 수 있겠지. 한번 이거 인수분해 해볼까? 앞에 거 그대로 합차니까. 그리고 뒤에 거 그대로 하나 쓰고 또 하나 앞에 거 그대로 그리고 뒤에 거 하나. 오케이, 끝났네. 못할 줄 알았던 보기차식이 인수분해 된 거야. 문제에서 뭘 구해달래? 그걸로 인수분해 될 때 A, B가 양수래. 그럼 A는 1이고 B는 4라고 하면 되겠네. 양수라 그랬으니까. 문제에서 뭘 찾아달래? 둘이 더해줘. 답은 몇 번? 1번. 5 나왔으니까. 이해가? 자, 그럼 자, 보기차식은 벌써 풀이가 여러 개 나왔어. 일단은 보기차식은 정리를 하자면 보기차식은 일단 치환이 가장 중요해. 그건 치환을 했더니 선생님 땡큐베리 감사 인수분해가 되네요 라는 거야. 첫 번째는. 그럼 인수분해 되면 너 그 과정 그대로 그냥 계속 답을 이용해서 찾아. 해서 마지막엔 답이 나오면 돼. 됐지? 근데 선생님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무슨 식을 이용하자? 그렇지. 인수분해가 안 될 경우에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자 이거야. 완제. 근데 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중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하는 기준이 바로 마지막에 뭘 이용하려고? 그렇지.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봤더니 합차를 이용 가능한 걸 답으로 체크하면 된다. 그럼 마지막엔 답이 나온다라는 거. 이해가세요? 오케이. 하하, 오늘의 라스트 한 문제 하고 하나 설명하고 수업 끝내도록 할게요. 그게 바로 몇 쪽이냐면 여기 77쪽입니다. 자, 요게 이제 아이들이 딱 식을 처음 보면 살짝 당황하는 이유가 아까 우리 선생님이 이제 인수분해를 할 때 절대 뭐랑 뭐를 이용하지 말자 그랬지? 직접 나누기랑 조리제법 사용하지 말자 그랬어. 그래서 조리제법 대신에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이 이제 직접 인수분해여서 x에다가 몇부터 몇까지 넣는 습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거의 있잖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그 5개 중에 나와. 근데 간혹가다 3이랑 마3일 때가 있으니까 5개 넣었는데 또 말이 안 되면 3이랑 마3 넣어보면 돼.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 그럼 선생님 기본적인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면 선생님도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중에 거의 한 90% 이상이 거의 다 인수를 갖고 간혹 가다가 마3이랑 3을 갖는 경우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애들이 막 어떤 식이 나오면 3차식이 나오면 막 x에다 요 5개, 많게는 7개 정도 넣어가지고 막 인수분해가 돼. 이렇게. 근데 쇼킹하게도 어떤 식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 이거야. 이렇게 나왔다. 요거 마이너스로. 이렇게. 자, 이거를 우리가 일명 뭐라고 하냐면 거기 위에 뭐라고 쓰면 대칭인 4차식이라고 되어 있거든. 이게 바로 뭐냐면 상방방정식이라 그래. 상방방정식.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 저도 이거 보면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넣어보고 싶어요. 근데 이건 아무리 넣어도 0이 되는 게 없어. 왜? 정확하게 개수가 돼. 일단 쉬운 거부터 보여주면 이렇게 다 바꿔줄게. 그러면 개수가 어때? 최고차랑 상수랑 같지? 그 다음 차수랑 맨 마지막 차수도 개수가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쪽과 왼쪽과 오른쪽의 개수가 대칭이다. 그래서 얘를 바로 상반 방정식이라고도 부르고 그냥 대칭 방정식이라고도 해. 이해가? 그럼 이럴 때는 선생님 제가 어떻게 넣습니까? 라는 건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바로 묶어주셔야 돼요. 오히려 이거는 인수분해가 있잖아. 우린 대부분 인수분해가 넣어가지고 0 되는 값 찾아서 막 하는데 얘는 아니야. 이런 경우에는 우린 거꾸로 묶어준다라는 거야. 근데 그럼 어떻게 묶어요? 뭘 묶으실 건데요? 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 이거지. 자, 가볼게. 선생님, 우리 학교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어휴, 이거 뭔가 식이 이상한데? 선생님 뭔가 식을 잘못 썼다. 얘가 4차지? 4차, 3차, 2차, 1차, 오케이, 이렇게. 홀수계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 가운데가 제일 중요해. 가운데가 몇 차야? 2차지. 모두 다 2차로 묶어주는 거야. 그래서 묶어주는데 누구를 기준으로 묶어주냐? 가운데 차수로 묶어준다 이거야. 그럼 불러볼래? x제곱으로 묶었어. 맨 앞에 뭐 남아? 그 다음은? 아니지. 아, 플러스야, 플러스. 미안한데. 미안.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자, x제곱은 맨 앞에는 일단 그대로 두고 뭔가 모양이 대칭인 것만 한번 순서대로 써보자.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는 또 4로 묶어볼게.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가? 그럼 우리가 딱 봐도 이제 뭐 할 거냐면 얘 있지, 얘. 얘로 한번 치환할 거야. x로. 그럼 얘를 혹시 암산 가능해? 혹시 우리 곱셈 공식에 있었는데. 맞아. x제곱 빼기 2야, 맞아.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바뀌어? 얘 그대로 냅둬. 이거 건들면 안 돼. x제곱은 그대로 두고 얘는 대문자 x제곱 마이너스 2고 얘는 플러스 4x고 얘는 플러스 1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식을 이쁘게 바꿔주면 이렇게 나와.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 이해가? 그러면은 얘가 사실은 인수분해가 돼. 지금은 안 돼. 선생님이 개수를 잘못 맞춰가지고. 그럼 얘가 선생님 어떻게 인수분해 됩니까? 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 얘가 너무도 이쁘게 돼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수분해 됐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야. 얘는 안 되지만. 선생님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대문자 x 대신에 쟤를 한번 넣어볼게.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가? 졸려? 그럼 이게 인수분해일까? 여기가 답일까? 아니야. 왜냐면 인수분해라는 건 미지수가 분모에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 x제곱은 x가 몇 개야? 2개지. 그래서 얘를 2개로 쪼개. 그 다음에 너 하나 가져. 너 하나 가. 하나씩 나눠주는 거야. 그럼 봐봐. 얘한테 x 곱하면 뭐나? 얘한테 x 곱하면? 그렇지. 그 다음에 얘한테 x 곱하면? 이게 최종 정답이 되는 거야. 끝. 이렇게 답이 나와. 이게 바로 상반방정식 풀이야. 이해가? 자, 그러면은 한 문제 풀고 오늘 수업 마칠게. 그럼 일단은 선생님이 이렇게 할게. 자, 이 숙제를, 인수분해 숙제를 이렇게 줘볼게. 선생님이 인수분해 숙제를 한번 페이지를 불러볼게. 인수분해는 숙제를 73쪽 그 다음에 78쪽 79쪽 그 다음에 80쪽 81쪽 82쪽 다네 83쪽 확인은 안 푸는 거죠? 뭐 확인 문제 빼도 돼. 위에는 쌍둥이 문제니까 차라리 변형하고 발전을 풀고 그 다음에 앞에 우리 그 나머지 정리 노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노말만 그리고 맞냐? 아니 근데 변형 발전은 거의 나랑 했잖아. 그 인수분해 베이직만
노말은 그 대신 뺄게. 그 대신 빼는 조건으로 이렇게를 숙제를 하자. 알았지?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제 진도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